농지연금과 토지경매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묘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묘지 농지를 낙찰했을 때는 아마도 묘지 주인이 묘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묘지를 해결하면 농지로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묘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장점이 눈에 들어오면 자잘한 단점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다 똑같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묘지를 낙찰했는데 생각처럼 묘지 주인이 안 나타났나 봐요. 갑갑한 일이죠. 땅은 써야겠는데 묘지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또 낙찰한다고 해도 묘지를 낙찰받은 사람을 얼마나 환대하겠어요.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낙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묘지니까 저렴하고 묘지 주인이 찾아가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농지연금으로도 활용하고 얼마나 땡큐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죠. 묘지 주인을 잘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묘지를 만약에 못 옮겼을 때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그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시죠. 좋게 생각하면 가격 때문에 눈에 들어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꽤 여러 번 봤어요. 소송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송을 해서 지료를 받고 묘지를 이전하고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면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 농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묘지 농지를 사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묘지 주인이 사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을 파고들어서 한때 묘지 경매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도 있었어요. 묘지만 처리하고 나머지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 있는 곳에 쓰지 않기 때문에 묘지만 없으면 농지가 질척거리지도 않고요. 때에 따라서는 건축물을 올려도 꽤 유용한 택지가 됩니다. 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중장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처럼 누가 삽질해가지고 묘지를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기계가 들어가서 묘지도 파고 매장하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진입로는 확보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실제로 묘지공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장비가 거의 다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묘지만 없으면 꽤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묘지 땅이 묘지만 없으면 괜찮아지는 것은 맞아요. 물론 여기에서 입지를 가려봐야 하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묘지 땅들은 거의 도시와 가까운 곳에 묘지 땅들이 남아있지, 진짜 산속에 예전역에 있는 조상묘들은 자손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묘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토지경매에서도 묘지 땅은 찬밥이에요. 돈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묘지 땅을 돈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입지가 좋냐 안 좋냐, 그 부분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저 묘지가
만만해 보여서 쉽게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설령 무연고 묘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이 묘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비용도 깨지고요. 분묘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공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분묘 이장해가라고 하는 신문 공고를 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묘지가 좀 정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묘지 주변에 편말을 붙이기를 권해요. 적어도 묘지가 정갈하게 되어 있으면 추석이나 설날은 성묘하러 오지 않을까요? 그때 땅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무연고 묘 처리해야 되고요. 또 묘지 주인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협상이 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소송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묘지에 대한 지료 청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묘지를 치워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나서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소유주 입장에서는 누가 묘지 이장한다고 돈을 들이고 싶겠어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묘지 땅이 해결을 못한 채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상속으로 이루어진 공유자들이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묘지가 있는 채로 경매에 던집니다. 당연히 가격은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나서요. 그 해결이 안 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초보자들이 이런 묘지 땅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유야 뻔하죠. 가격이 만만하고 또 공유자 나눠져 있고 묘지가 또 정갈하게 가꿔져 있으면 저 사람이 묘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사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초보자들이 참 묘지 땅을 좋아해요. 묘지 땅을 사서 한 2년 정도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손바꿈을 생각하는데 꼭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토지의 가치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분도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샀던 금액 그 이상은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 가격은 굉장히 냉정해요. 누군가가 혐오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적어도 그 가격은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